안녕하십니까, 고행 강사 치창입니다. 자, 이번 작품은 공선옥의 한대서 울다 라는 작품인데, 일단 공선옥 작가 작품도 그렇고 이 한대서 울다라는 소설도 마찬가지고, 뭐 당연히 지금까지 한 번도 수능에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최근 작품이라서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요런 작품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최근 작품이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작품이라서 수능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뜬금없이 이게 이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쯤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긴 써야 되거든요. 이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차근차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님들은 한 번은 이제 왜 술 드시다가 혹은 식사하시다가 혹은 TV에서 왜 아버님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주 보냐면 주말에 아무래도 수업 끝나고 가면 늦어요. 늦은 시간에 하는 TV 하는 프로그램들, 뭐 토요일 날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일요일 날은 뭐 구해줘 홈즈, 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렇게 보게 되죠. 아무래도 끝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가끔 가다 보면 왜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이런 거 나오면, 야, 저기서 진짜 나중에 나이 들고 한번 살고 싶다. 맨날 아파트에 이렇게 상량값 같은 데 살다가 저런 데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 작품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마당은 공개적이어서 비밀도 없고 그래서 오래 간직할 추억거리도 없다. 그러나 뒷마당은 그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키워준 곳이던가. 뒷마당은 그녀 인생의 보물창고였다. 집이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육신이 몸담은 가장 정신적인 곳, 그걸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뒷마당이 없는 집, 우리 인생의 보물창고가 되어줄 공간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건물일 뿐이다. 그것은 집이라는 이름을 단 상품일 뿐이다. 한데 지금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이겼던 그 집이 거기 있었다. 정희는 그 집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그날 행복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집을 발견했다는데, 자, 이제 이 집이 이제 그 정희라는 요 주인공이 발견했던 집입니다. 정희가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정희가 주인공이 되겠고, 여기는 이 그 집이 이제 앞으로 살기로 한 그 집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희라는 요 인물이 이제 원하는 집이 뭐냐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집은 추억을 만들어 줄 집, 추억을 만들어 주는 집, 그리고 또 그 가장 정신적인 곳이 굵은 것이 돼 있죠, 그죠? 그것처럼 어떤 정신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 이런 집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억을 만들어주고 정신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을 가장 주된 집의 조건으로 봤으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집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 뭐 집을 발견했다고? 그렇다니까. 앞마당은 볼품없지만 뒷마당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대사 나온 것은, 첫 번째 대사를 지금 이렇게 전해준 사람은 남편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정의가 되겠지. 자, 무궁무진?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쓰지 말고 좋게 말해봐. 정의로서는 무궁무진한 표현이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놀랄 만큼 기가 막힌다고 무릎을 칠 지경인데, 남편은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쉬운 말로 좋게 말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남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오히려 쉬운 말로 좋게 말하래.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남편과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좋게, 나쁘게, 사람 신경질 나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다. 내 말이 나빠? 기분 나빠. 사람 우습게 만드는 소리 작작 하라고. 집인데 웬 놈의 집. 정의는 이런 게 집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들지 않는다는 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를 않았다. 대신 눈물만 줄줄 흘러나오는 데는 정말 환장할 지경이었다.
자, 대신 눈물만 줄줄 흘러나왔대요. 그러면 이렇게 눈만 흘러나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되겠죠. 그죠? 자,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될 거야. 정작 환장하겠다는 소리는 남편에게서 나왔다. 내가 이거 환장하겠구만. 다른 여자들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 집 미천 삼아 더 좋은 집, 더 큰 집 장만할 생각, 재산 늘릴 생각, 아이들 공부시킬 생각으로 다들 눈이 벌건 세상인데 겨우 집 장만하니까 이 집 싫다고 딴 집 보러 다녀? 막말로 시골 이사 가면 누가 우리 환영해 준대? 우리 누가 먹여 살려 준대? 자, 여기서 우리가 남편의 가치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 남편은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집을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정이라는 주인공하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지.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여길 떠나겠냐고. 자, 근데 결국 떠나게 됩니다. 도시에 집을 세를 내준 후 정희 식구들은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세를 내주는 건 결국에 남편과 타협점을 찾은 거죠. 이 집을 뺄 수는 없으니까 세를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조용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골에서도 번개탄 장수의 소음으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어. 이게 첫 번째. 이에 정희는 다시 도시로의 이사를 위해 시내로 나가 집을 보러 다니던 중 무례한 남자에게 봉변을 당하여 분노와 서러움을 느낍니다. 정희는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소음 중의 하나인 사냥꾼의 총소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뭔지 알겠죠? 그죠? 이것이 시골을 떠나려는 이유가 되겠죠. 떠나려는 이유가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떠올리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떠올리게 된다는 건 이거 뭐란 얘기니? 그렇지, 과거 회상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이 시작됩니다. 알겠죠? 과거 회상이. 자, 이봐요, 차를 여기다 내놓으면 어떡해요? 이봐요, 차를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요? 자, 이게 여기 지금 사냥꾼들이 정희의 집 앞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하게 됩니다. 요것이 갈등의 계기가 돼요. 요 부분에 갈등의 계기가 돼. 자, 요건 당연히 누가 얘기한 거? 예, 정의가 이야기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정의가 소리쳤을 때 총을 든 사내 중 하나가 흘낏 돌아보고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갔다. 이때 여기는 이 총을 든 사내가 뭐냐면 바로 사냥꾼들이에요. 이봐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이번엔 총을 든 모든 사내들이 경위를 돌아보았다. 그러고 마치 슬로우 비디오에서 나온 응답이 나왔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 여자가 왈왈대는 거야. 이 새끼 저 쓰레기. 야, 여자한테 이러면 안 돼. 됐지?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사냥꾼들의 한 명이 아니니까 그 여러 명의 무례한 성격 알 수 있습니다. 무례한 성격 알 수 있어요. 자, 계속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내 집 앞에 차를 내놓지 말라고 하는 게 왈왈거리는 소리 들려요? 금방 갈 거야. 그리고 거기가 당신 땅이야? 이봐요,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에요, 반말이. 사내들이 희물거리는 느낌의 저치들이 정말 미쳤나 싶어 좀 더 자세히 사내들 표정을 살펴보려는데 마침 이제 막 시작한 햇살을 받아 사내들이 들고 있는 총구가 마침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햇살을 받아 사내들이 들고 있는 총구들이 마치 불을 뿜듯 금속성 빛을 반사하여 그녀의 눈을 쏘았다.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총을 꼭 쏘는 듯한 공포감, 긴장감 요런 게 고조되고 있다는 거 알겠지요? 무슨 일인가 하고 시어머니가 대문 밖을 빨끔 쳐다보다가 황급히 정희 옷자락을 낚아채서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야야, 탕채 뭔 소리 하지 마라.
총 든 사람한테 뭔 소리 말어.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알겠냐. 바로 그날 오후 무슨 일이 나고야 말았다. 옆집 할머니가 사냥꾼들의 총을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냥꾼들의 폭력성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러한 폭력성이 결국 여기는 정의로 하여금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고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거 못 살겠다. 아니 총을 막 쏘는데 이거 어떻게 살겠냐고. 자, 그러면서 한 줄 건너뛰고 마을에서 파란색 작은 트럭이 내려오고 있었다. 자, 파란색 작은 트럭이랍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번개탄 장수예요, 이게. 거기 앞에 왜 번개탄 장수 때문에 못 한다며. 그러니까 번개탄 장수, 우리가 이제 트럭 장수 되겠죠. 정의는 제 차를 길가 쪽으로 바짝 붙여댄다. 차가 가까이 올수록 귀에 익은 노래소리도 선명하다. 왜 여기서 노래소리 한 건 그거 있잖아. 번개탄 사려 뭐 이런 거지 왜? 이런 거. 요런 느낌의 배경음악 깔려있는 그 음악들 얘기하는 거야. 정의는 모른 체하고 왼 고개를 틀어 차가 비켜가기를 기다린다. 차가 다 비켜가겠지 싶어 고개를 바려하려는 순간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자 이건 이렇게 밑줄 긋기보다는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 아이가 고개를 힘껏 뒤로쳐 그녀를 바라본다. 그리고 손을 흔든다. 아이가 타고 있다니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다. 아이는 마냥 손을 흔든다, 웃는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요 구간은 지금 뭐냐면 결국에 지금 이것이 여기는 이 트럭 장수, 여기는 이 번개탄 장수, 여기는 이 트럭 장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된 계기가 돼요. 처음에는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너무 싫었는데 이 아이 얼굴을 본 거야. 정의는 자동차 경적을 길게 울렸다. 트럭이 멈춘다. 오늘 아침엔 안 오셨던가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정의가 얘기한 거죠, 그죠? 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대. 왜냐하면 평소에 트럭 소리를 싫어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아침에 안 오다니 기어코 오해 모양이군. 속으론 삐죽거리는 신보면서. 예, 어제 애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뭘 드릴까요? 간고등어 있어요? 명태도 있고 갈치도 있지요. 번개탄도 있잖아요. 사내가 씩 웃는다. 요새도 분명 연탄 때는 집이 있는데 번개탄 장수는 안 온다 그래서 갖고 다니지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번개탄 파는 이유가 연탄 때는 집이 요새도 있긴 있대. 그러니까 보일러 다 바뀐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연탄을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야. 배려.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배려를 볼 때 지금 이 트럭 장수는 따뜻한 인정, 인간미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본 거야. 언제 간을 했는지 뿌옇게 소금기가 말라붙어 있는 간고등어 한 손만 사려다가 아이를 낳는 엄마 때문에 아빠를 따른다는 어린 것한테 마음이 끌려 아부레기도 산다. 이때 아부레기란 건 그 유부 같은 겁니다. 유부. 산 것들을 차에 갖다 놓고 지갑을 찾아봐도 지갑이 없다. 엄마 지갑 없네. 명수야 엄마 지갑 못 봤어? 여기서 명수가 이 정의 아들인데 4살이야 4살. 4살인데 어떻게 봐. 지갑이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아이한테 지갑 어디 뒀냐고 건짜증을 낸다. 지갑 여기 있죠.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 미안합니다. 네, 그냥 난 대사한 거야.
아이가 내미는 것은 내내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 로봇이다. 낭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낭패인 건 지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느꼈냐면 당황했어요. 당황합니다. 아저씨 내일 또 와요? 오다 마다요. 그럼 오늘은 외상을 달아놓으세요. 저 어디 사는지 아시죠? 알다 마다요. 봐야. 오다 마다요. 알다 마다요. 여기서 이제 뭘 느끼냐면 인정을 느끼는 거야. 인정을. 따뜻한 인정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럭은 떠났다. 아이가 손을 흔드는데도 같이 흔들 정신이 없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시내 주차장에서의 일. 진저리가 철로인다. 차를 몰아 집으로 오며 정의는 다짐한다. 내일부터는 시내 나갈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골에서 계속 살기로 한 거예요. 시골에서 계속 살기로 합니다. 자, 됐죠? 분수에 맞지도 않는 이놈의 차라는 건 결국에 이거는 어디서 온 거? 그렇지. 도시 문명이야.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 놈의 눈물은 그렇게도 쏟아지는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눈물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눈물은 첫 번째.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한 어떤 불안감, 서름,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서러움, 이런 게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거기서 오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도시에서 있었던 일, 사냥꾼에게 당했던 일, 이런 일들이 생각나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내적 갈등이 해소된 눈물입니다. 알겠죠? 내적 갈등은 해소가 됐어요. 됐지? 그래서 결국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면 아까 그 트럭 장수, 그 트럭 장수의 인정 어린 태도를 통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갈등이 해소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살기로 한 거예요. 내용이 이게 답니다. 뭐 중간에 과정 나오는 내용들 있는데 뭐 그건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 없고 큰 줄거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따로 뭐 정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요 소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